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두 번째 사회문화 파트는요. 자, 인간과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사회 계층과 불평등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화에서도 한 문제, 우리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자, 주제 네 번째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는요.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자,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대로 문제의 형태를 자,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상당히 좀 잘 분석하는 것이 주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문화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첫 번째, 문화가 뭐냐? 문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죠. 문화의 의미. 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자, 세련되고 개화되고 발전된 것을 좁은 의미라고 했고요. 넓은 의미는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의 총체를 넓은 의미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좁은 의미는 자, 우리가 자, 문화인, 자, 문화 양식, 그렇죠? 문화 상품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앞에 이렇게 문화자가 붙어 있으면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요. 넓은 의미는 자, 우리 청소년 문화, 세대 문화, 뭐 노인 문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 쓸 때는 그렇죠? 문화의 넓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자, 제가 해 드렸습니다. 자, 문화는요. 자, 형태에 따라서 우리 그 물질 문화라는 게 있고요. 비물질 문화가 있죠. 또 비물질 문화에는 우리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가 있더라.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 되겠죠. 라는 관점.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죠? 자, 총체적으로 또 자, 서로의 문화를 비교해서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 가치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상대주의적 자, 관점. 자, 관점이죠. 총체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자, 상대주의적 관점. 그래서 총체적 관점은 자, 그 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비교는 서로의 뭐 특수한 또 보편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고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다른 사회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상대주의적 자,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문화를 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문화 이해 태도죠. 이해 태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 이해 태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화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태도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를 뭐 국수주의, 배타주의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자, 타문화 중심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극단적 상대주의.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태도이더라. 자문화 중심주의. 장점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은 국제적인 조류에 쫓아가지 못하는 자기 중심의 문화로 남의 문화를 비하하고 열등하다고 자, 해석하는 거니까요. 문화 사대주의. 자기 문화가 열등한 거죠. 타 문화는 좋은 거고요. 장점은 문화를 자,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수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단점은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거고요. 극단적 상대주의는 극단적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도 상대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식인풍습이라든가 명예살인이라든가 순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극단적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상대주의적 관점,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지문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사회문화의 문항 속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바로 세 번째 문화 이해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요, 자,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의 속성입니다. 속성. 자, 크게 우리가 5가지를 정리했었죠. 공유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축적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변동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성이라는 것을 자, 배웠고요. 자, 그리고 자, 전체성이 있었죠. 전체성. 있습니다. 공유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그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우리가 공유성이라 하고요. 축적성이라는 것은 상징 체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쌓여가는 것이고요. 문화는 변화죠. 학습, 선천적으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전체, 문화를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전체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 4번째 문화의 속성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5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문화의 변동이죠. 문화의 변동. 문화는 변동하는데요. 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문화 변동이 있고요. 자, 그쵸, 자발적 문화 변동.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자, 문화가 변동하는데 외부적으로 들어온 거 있죠. 외부적 자으로 들어와서 문화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자발적 자, 문화 변동. 다른 말로는 내재적 문화 변동이라 하는데요. 바로 자, 발명이 있고요. 발견이 있습니다. 자, 새로 고안해 난 것이고요. 있었는데 찾아낸 것이죠. 외부적 문화 변동은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전파가 있죠. 전파요. 전파. 근데 이 전파를 우리가 또 3가지로 나눴었죠. 직접 전파라는 게 있고 직접 접촉해서 가져오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간접 전파는 자, 간접 매체에 의해서 뭐 신문이나 과거에 뭐 잡지나 요즘에 나오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자, 전파되는 것이죠.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것들이 간접 전파가 되고요. 하나는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자, 자극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자극 전파가 되죠. 한자가 들어왔는데 한자를 가지고 이두문자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자극 전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전파의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6번째는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양상. 자, 문화가 자, 변하는데요. 접촉을 하겠죠. 접촉을. 그렇죠? 접촉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변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만나게 되면 접촉이 이루어지겠죠.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접촉의 형식에 따라서 자발적 문화 접촉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 문화 접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자발적이든 강제적 문화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문화 접변, 자, 접촉한 결과 자, 어떤 현상들이 등장하겠죠. 하나는 문화가 그렇죠.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문화가 동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동화. 혹은 제3의 문화가 등장하는 문화 융합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제적 문화 접촉. 자, 접변의 결과에는 아무래도 또 어떤 문제가 될까요? 복고의 자, 형태가 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문화 공전,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이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문화가 자, 변화를 해요. 그렇죠? 접촉을 하게 되죠. 강제적이든 아니면 뭐 자발적이든 자, 문화 접촉의 결과, 즉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등장하겠죠. 점진적인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겠죠. 하나는 문화 충격이 등장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문화에 있어서도 아노미 현상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 지체 현상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 지체 현상은요, 물질 문화는 빠르게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물질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 지체라 했죠. 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등장하는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문제점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주제를 한 7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의 의미는 여러분들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는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잘 정리하시고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기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잘 문제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태도와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태도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이 있죠. 자, 문화 변동의 양상. 자, 자발적 문화 변동과 접촉과, 자, 접촉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있어서, 접촉을, 변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자발적 문화 변동, 강제적인 문화 변동 시 그 결과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문화 변동의 문제점에 어떤 요소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느냐. 자, 문제점이 아니고 문제라고 할게요. 문제. 자, 3가지의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 2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바로 문화의 내용들은 다 정리를 끝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째는 사회 계층과 불평등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이해인데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가 왜 불평등하냐? 불평등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불평등한 이유를 2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계급론이 있고요. 하나는 계층론이 있습니다. 계층론.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회적 희소가치 때문에, 그쵸? 2번째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노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등할 수도 있고, 3번째는 사회 구조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졌기 때문에 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요. 그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계급과 계층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급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되었다 해서 이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위치 구분에 의해서 결국에는 불평등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즉 지배 집단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를 지배 집단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피지배 집단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사이에서 사회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더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이미 불평등 측면에서 지배 집단이 유리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배 집단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지배 집단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배 집단끼리는 동질 의식이 강할 거고요. 이미 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은 다수인데 다수가 가지고 있는 목을 부르주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죠?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회적 변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쵸? 불평등한 모습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급론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계급 간의 동질의식이 있고요. 또 이분법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계급론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은 경제적 측면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서열화되고 있더라. 불평등이라는 자체는 하나를 가지고 딱히 너는 지배자, 너는 피지배자, 너는 가진 사람, 너는 가지지 않은 사람, 이게 나누기는 어렵더라. 다양한 요인들이 그 안에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위치 구분이 상층, 중층, 하층 이러한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층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구조화된 분배 구조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능력의 차이라든가 또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불평등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장한 사람은 바로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죠. 또 계층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도 용이한 그런 이론이 바로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급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회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은 항상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더라. 계층은 경제적 측면 딱 하나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서열화되어 있더라. 그것이 범주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위 불일치 현상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용이한 이론이 바로 계층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관점이 두 가지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능론적 관점은 계층론과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갈등론은 계급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당연히 그 가치 배분 과정에서 불평등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배분을 받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불평등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갈등론은 이미 지배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에 유리하게 불공정하게 배분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죠.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갈등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주제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계층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성과 조건에 따라서 폐쇄적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가 있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우리가 지위에서 배웠듯이 기속적주의를 중시하는 수평 이동만 가능하고 수직 이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개방적은 우리가 성취주의에서 배웠듯이 수평 이동도 가능하고요. 오늘날 그리고 수직 이동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도 있고요. 하강 이동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하더라. 개방적 계층 구조의 특징이고요. 계층의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있고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개방적 계층 구조 형태를 주로 띠고 있는 다이아몬드 계층으로 나올 수 있죠. 피라미드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중간에 있는 중층이 상과 하의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형태가 띄겠죠.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아무래도 전 근대 사회,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오늘날 중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를 좀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 구조에서 폐쇄적, 개방적,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밖에 참고로 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모래시계형을 보면 당연히 그쵸, 중충부가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한 것을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타원형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타원형. 자,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타원형 계층 구조. 자, 모래시계형은 정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나오고요. 자, 타원형은 정보화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나오는 자, 계층 구조의 특징이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는 사회계층 이동 구분인데요. 구분. 자, 사회계층 이동을 구분할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이동 방향이 있죠. 또 하나는 이동 범위가 있고요. 이동 범위. 자, 또 하나는 이동 원인이 있습니다. 이동 방향은요, 수직 이동이 있고요. 수직 이동. 그리고 수평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동 범위에는요, 세대 내 이동이 있고요. 세대 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동 원인은요, 개인적 이동이 있고요. 구조적 이동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나오기보다는 표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특히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의 이동의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눠서 물어볼 문제가 가장 요즘에 시험 문제 단글로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수직 이동, 말 그대로 상승과 하강이 가능한 이동이고요. 자, 그리고 수평 이동, 동일한 계층 내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이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이동을 의미하고요. 세대 간은 부모와 자식 세대의 계층적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버지는 빈농인데 자식은으로 태어나 사장이 되었다 하면은 세대 간의 이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요. 개인적 이동이 있죠.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전쟁이라든가 그 사회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이 이런 것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의 이동에서 이동 방향, 이동 범위, 이동 원인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제시문에 나열되어서 그 나열된 것 중에서 사회계층 이동 구분에 포함이 안 된 것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들 세 가지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사회 불평등 문제입니다. 사회 불평등 문제. 첫 번째가 바로 빈곤이죠, 빈곤. 여러 가지 불평등한 문제 중에 첫 번째는요, 빈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갈 거예요. 불평등. 불평등 문제. 사회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로 빈곤이죠. 빈곤 문제.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빈곤,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불평등 관련된 문제가 있죠. 성불평등, 평등 문제. 자, 그리고요, 성적, 사회적, 죄송합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 소수자 문제. 불평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빈곤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원이나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아무래도 자, 한 가게가 소유한 경제적 능력이 그 사회에 자, 다른 가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상대적 빈곤은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경제 개발로는 그렇죠. 상대적 빈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자, 성불평등 문제는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그러한 자, 문제를 성불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소수자 있죠. 자, 신체적,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그렇죠.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렇게 여기는 구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인데요. 불평등 문제에서 빈곤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해결 방안들, 개인적, 의식적 차원, 뭐 사회적, 제도적 차원도 나타났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자, 복지입니다. 자, 사회 복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사회 복지. 자, 누구나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죠. 자, 사회복지와 자, 복지 제도에서는요. 첫 번째는 자,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변천됐느냐,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유방임 시기에는 개인에게 맡겼고요. 자, 세계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나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는 국가가 재정지출 자체가 힘들게 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자, 복지에 대한 수혜자는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또 복지병이 증가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어떤 주의로 바뀌게 되고 있냐면 복지를 어느 정도는 좀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지의 특징은 복지병이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생산적 복지라는 이러한 자, 이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재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 생산적 복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예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또,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사회보험. 개인도 부담하고, 국가도 부담하고, 그쵸? 자, 공공부조. 국가 전액 부담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죠. 복지 서비스. 세 가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자,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 미래의 소득 상실을 할 경우 또 질병, 사망, 재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사회보험이 되겠죠. 자, 우리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에게 자,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 공공부조이더라. 하지만 부정적 측면은 사회적 낙인을 찍힐 수가 있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축소가 되면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점,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재활이라든가 취업교육,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비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돕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과 불평등. 자,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사회계층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세대 간과 세대 내의
자, 위치 구분에 관련된 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사회 계층에 있어서 계급과 계층, 계급, 계층, 계급의 갈등, 계층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그리고 문화 변동과 관련된 내용, 자,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는 자, 중요한 것, 자, 계층과 자, 계급 그리고 자, 우리 사회 계층 이동 구분, 자, 사회보장 제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자, 담겨져 있으니까요. 표와 관련된 문제는 꼭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풀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